25강 해보겠습니다.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요. 가치를 너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complicated, 복잡하다. 어떠한 사실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냐면 대부터 문장 끝까지 동격에 대시고 더 팩트를 꾸며야겠죠? You think는 삽입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항상 뭐가 아니다? 그들이 너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what XX 형태의 뭐뭐 하는 것, 여기도 뭐뭐 하는 것 이고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했을 때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애들이 항상 그걸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복잡하다는 거죠. 가치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한 단절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행동이 항상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너의 어린이들은 너의 경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너를 볼지도 모릅니다. 지각동사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고요. 너의 경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너를 볼지 모르고, 그리고 또 뭘 보아요? 너의 노력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보상받는 너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and를 기준으로 목적격 보어가 2개가 왔고요. 그래서 애들이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잘 보상을 받는구나, 우리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는 내 믿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늘 끝까지 해주고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 그들이 얻는 메시지. 애들이 얻는 메시지겠죠. 애들이 얻는 메시지가 뭐라고? 대절이란 또 안에 대절이 있는 거고요. 너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뭐 때문에? 너가 너의 일로 인한 열정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다. 메시지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봤을 때 애들의 입장에선 우리 엄마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거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를 우리 애들은 내가 열정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가 보는 거랑 엄마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메시지를 얻습니다. 어떤 메시지? 너가 열심히 일한다고. 왜? 돈이 너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도 동격에 되시고요. 더 메시지를 꺼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돈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분명하게도 매우 다른 두 가지의 가치가 발생합니다. 뭐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너의 메시지를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이유입니다. 너가 not only A but also B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부터 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확실히 해야 하는 건데, 뭘 확실히 해요? 너의 가치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뭐를? A, or B를 너의 행동이 분명하게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가치를 표현하고 싶은 그 가치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또는 너의 아이가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애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열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속물처럼. 그래서 엄마가 전달하고 싶은 가치랑 애들이 얻는 가치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물어보래요. 너희 애들한테 뭐를? 의주동을. 근데 의주동 살펴보면 what value message가 의, they, 주, are getting 동사. 그들이 너로부터 어떤 가치의 메시지를 얻는지를 또 애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아빠나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대요. 네,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양육에서 인지된 가치와 의도된 가치의 합력. 이걸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은요, 5번이고요. 볼게요. 동명사 주어로 시작합니다. rich store of는 그냥 rich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겁나 부유한 거죠. 엄청 부유한. 어느 분야에서 부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의성의 기반이다. 그렇죠? 하지만 무언가가 더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갖고 있는 그 부유한 지식 말고도 창의성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something more, 그러니까 무언가가 더, 그 이상, 무언가 그 이상은 어떤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이냐면 to부터 way까지 묶어주고, 새로운 방식으로 상황 또는 뭐 물건들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지식 말고도 필요한 능력이 뭐냐?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보는 건데, 그걸 다시 설명해주면 restructure는 재구성하다.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리고 그것은 이끕니다. 갑작스러운 통찰력을. 지금 이 컴마 위치의 선행사는 요 앞에 restructuring the problem 되고요. 그 재구성한 게 곧 갑작스러운 통찰력을 이끕니다. 문제를 재구성하면 어느 순간 탁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것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건 갑작스러운 통찰력. 발생합니다. 언제? 사람이 고군분투할 때, 문제나 프로젝트에. 그리고 set aside, 뭐뭐를 제쳐두다. 그것을 제쳐둘 때.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문제나 프로젝트가 되겠죠? for a while, 잠깐 동안. 그래서 has struggled A, then set B. 그러니까 문제나 프로젝트랑 고군분투를 막 하다가 잠깐 동안 딱 이렇게 제쳐뒀을 때 뭐가 일어난다? 갑작스러운 통찰력이 발생한다. something more이 발생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믿습니다. 접속사 대절이라고 믿는데요. 대절은 네, 이 문장 끝까지 보면 되겠고,
문제와 떨어져 보낸 시간은 지금 사실 여기 안에 요 a problem or 프로젝트가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나 프로젝트에서 떨어진 시간은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 인큐베이션을. 인큐베이션은 부화란 뜻이에요. 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부화라는 건 뭐냐면 동격이죠. 어떠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work through가 문제를 해결하다. 아니, 뭐뭐를 해결하다. 그래서 지금 부화라는 개념이 나오죠. 근데 그 부화라는 개념이 뭐래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한 갑작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과정을 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끝까지 해석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더 복잡합니다. 그것보다. 그래서 이것은 인큐베이션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a kind of unconscious working through the problem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단순하게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이다. 더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화는 더 도움이 됩니다. 더 오랜 준비 기간이 선행할 때, 뭐를 선행할 때? 개인의 여기 sit aside가 나오거든요. 네, 문제를 제쳐두는 것보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제쳐두는 그 이상의 기간의 준비 기간을 가질 때 부화가 더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제쳐둔다는 얘기는 잠깐 이제 멀리 둔다는 얘기인데, 잠깐 멀리 둔다기보다는 더 오래,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문제나 프로젝트에 멀리 있다 보면 인큐베이션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프리시드는 뭐뭐를 선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빈칸. 그래서 잠깐 문제를 떠나는 것은 동명사 주어고요. 아마도 중단합니다. 뭐를? 엄격한 사고의 방식을 중단시킵니다. 왜냐면 잠깐 내가 떠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엄격한 사고의 방식을 중단시켜주는 거죠. 잠시 이렇게 길을 끄는 거죠. 멀리 좀 떨어지면서. 그래서 너는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너의 관점, 상황에 대한 관점을. 그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다르게. 그래서 창의성은 요구합니다. 광범위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유연성과 지속적인 재구성, 아이디어의 재구성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기와 지속, 끈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본다고 했던 요 부분 있죠. 인큐베이션. 인큐베이션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보통 부화라는 개념은 R에서 쓰는 개념이죠. R이 부화한다. 근데 그걸 이제 문제 해결, 창의성과 접목을 시킨 건데,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R의 부화와 R의 부화랑 문제 해결의 부화, 창의성의 부화의 세 개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R부터 보면, R이 부화하기 전에는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이제 문제 해결에서도 똑같은데, 어떠한 사람이
문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문제와 떨어져 있는 거죠. 문제와 떨어져 있음으로써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사람이. 사실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죠. 내가 사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나조차도 못 느끼고 있는.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 다음 단계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부에서는 생명체가 성장하고 있죠.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부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무의식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뇌에서. 연결과 통찰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재구성이라고 그랬죠? 재구성.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뇌가 한번 싹 재구성을 다시 하는 거죠. 저 재구성의 단계를 사실은 겪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생명체가 탄생하죠. 이게 여기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통찰이나 해결책이 떠오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보면 멀리 떨어져라. 너 자신과 문제에서 너 자신을 떨어뜨려 놔라. 뭐 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더 생각하기 위해서. 네, 요런 글이었고요. 중간에 이거 표현 안 써서 중단하다라는 단어에 동의어랑 관의어 쓰고 이거 마무리 해볼게요. disrupt랑 interfere, 관의어는 proceed, sustain. 아까 precede랑 헷갈리는 단어로 나올 수도 있겠죠? precede는 뭐를 선행하고 proceed는 진행하다라는 뜻이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이 다르니까 알아두시고 마지막 짚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의 답은요 4번이고요. 볼게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학생들한테 뭐 할 때? 가정과 학교의 신념이 다를 때.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발생한대요. 더 해석해보면 개인의 행동이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될 때 해석이 되는 거니까 수동이고, 어떤 관점이냐면 답부터 question까지 묶어주고 cultural perspective를 꾸미고요. 뭐와 다른? 그래서 in question, 해당하는 이란 뜻이에요. 해당하는 개인의 관점과는 다른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될 때 오해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관점이죠. 이 뜻은
그래서 예시를 들어줍니다. 말콤이라는 학자인가 봐요. 학자와 그의 동료들이 묘사했습니다. 수많은 방식을 묘사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인부터 끝까지. 그래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이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개인의 관점과 다른 문화적 관점이 관점으로 해석될 때 개인의 행동이 오해와 갈등을 일으킨다 라는 거는 발생합니다. 누구한테 발생하냐면 주류 호주 교실, 그러니까 정말 호주인들로만 이루어진 그 주류의 교실에서의 호주 원주민의 학생들에게서 발생하는 방식으로 묘사를 할 수 있대요. 어브 오리지널은 원주민이란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든 게 호주이기 때문에 호주 원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양 앵글로 문화에서는 너가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존경의 표시입니다. 동명사주어고요. 눈을 보며 말하는 거, 뭐 할 때?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이게 존중의 표시이고 보여주는 겁니다. 너가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나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서양 앵글로 문화에서는. 4번 보면 그러나 많은 다른 문화에서 특히 뭘 포함한 아까 호주 원주민과 아시안 그룹 집단 이런 데에서는 이것이 존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looking people in the eye when you speak to them이 되겠죠. 그래서 looking부터 them을 가리키고요. 무례함의 표시래요. 무례함. 특히 만약 보여진다면, 누구에서 보여진다면 젊은 사람이 어떤 누군가 권위가 있는 누군가에게 젊은 사람에 의해서 보여진다면 특히 무례한 거다.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눈을 바라보면 그 어브 오리지널인 아시안 그룹에선. 그래서 이걸 묶어주고 권위에 위치해 있는 누군가이기 때문에 이걸 수식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 없이는 선생님들은 추정합니다. 접속사 대절이라고. 대절은 문장 끝까지고요. 네, 좀 묶어줄게요. 문화에서 온 학생들인데 어떤 문화? 대부터 아이 컨택트까지. 아이 컨택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에서 온 학생들은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구나 또는 흥미가 없구나 라고 가정합니다. 왜? 선생님들은 눈을 봐야만 존중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주 주류 문화, 그러니까 서양 앵글로 문화겠죠. 그 문화에서는 눈을 바라보는 게 존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주류 그리고 이제 오브 오리지널 스튜던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괴리감이 생겨서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티처스가 아까 말했던 학교의 문화죠. 그 주류 문화. 그 대신에 이 학생들은 가정이나 그 개인의 문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애들인 거죠. 이렇게 예시를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인데 어떤 선생님들? 좀 길어요. 이 후부터 culture까지 묶어주고
끊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터 끝까지 묶어주고 접속사 되시고요. 어쨌든 아이 컨택을 고집하는 선생님들, 뭐 없이 설명 없이 뭘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에서 존중을 의미한다 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 계속 아이 컨택을 하라고 하는 그 고집하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몇몇 학생들과 부모들이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 어스밍이라는 동명사가 왔는데 가정하라는 건 학생들과 부모들이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왔고요. 동명사에. 그럼 뭘 가정하는 것에 대해 위험을 감수해야 되냐? 접속사 되시고 이러한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부모는 눈을 바라보지 않는 게 오히려 존중이기 때문에 눈을 바라보면 오히려 무례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히려 무례를 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고집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학교와 그 개인의 문화의 차이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되겠고요. 정리해볼게요. 파란색.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discontinuity는 부조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